안녕하세요. 수학1 오늘 첫 시간입니다. 1단원 지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학1은 크게 대단원이 3개가 있는데 대단원 1단원이 이제 보통 지수 로그에 관한 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로그라는 생소한 단어도 이제 들어볼 기회가 됐네요. 자, 지수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수가 뭔지는 뭐 중2 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도 다 학습은 했을 수 있습니다. 거듭 제곱으로 나타냈을 때 밑에 있는 걸 밑이라고 하고 위에 있는 걸 지수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지수의 형태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되게 익숙했던 게 지수가 정수인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2의 세제곱은 8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냈죠. 근데 0제곱은 이제 뭐가 돼요? 1이 된다. 그 다음에 a 뭐 이제 지수가 음의 정수인 경우 2의 마이너스 3제곱 이건 어떻게 됐었죠? 2의 세제곱분의 1이라고 해서 8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거 이제 많이 공부해 봤습니다. 이건 중학교 때도 많이 다뤄봤던 내용인데 지수가 분수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분수는 일단 유리수의 갈래에 들어갑니다. 자, 지수가 분수인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옆에 뭐라고 나와있죠? 거듭제곱근이라고 했습니다. 루트 a는 a의 2분의 1제곱이고 그 다음에 세제곱근 a는 a의 3분의 1제곱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써놨죠. n제곱근 a의 m제곱은 a의 n분의 m제곱이다 라는 거 잘 기억을 하겠습니다. 여기 루트 기호 앞에 있는 작은 숫자가 이제 분모에 해당한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무리수인 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논의도 있는데요. 자, 2의 몇 제곱을 했더니 3이 나왔대요. 조금 이상합니다. 2의 거듭제곱수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2의 0제곱을 제외하고는 이제 자연수 범위에서는 2, 뭐 4, 8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중간에 3이 몇 제곱을 해야 3이 되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지수 x가 이제 유리수냐 무리수냐 이게 이제 궁금해진 건데요. 그래서 이제 유리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x를 n분의 m꼴로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2의 n분의 m제곱이 3이다 했고 양변을 n제곱을 했더니 2의 m제곱과 3의 n제곱이 같다. mn은 이제 자연수가 되니까 그러면 2의 m제곱은 항상 짝수가 되겠죠. 3의 n제곱은 3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돼요? 1의 자리수가 3, 9, 7, 1 이렇게 돌아가니까 홀수가 되네요. 그럼 짝수 홀수가 같다가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모순이죠. 그럼 유리수라는 가정이 전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무리수가 되는 거죠. 무리수라는 게 개념이 뭐였나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였습니다. 반복되는 순환말이 안 생기고 어떻게 끝날지도 알 수 없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x는 무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딱 어떤 값으로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그라는 개념을 정의해 가지고 x를 여기 지수 x 무리수인 지수 x를 표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2단원에 나와요. 2의 x제곱은 3인데 x는 로그 및 진수 이렇게 나타내요. 2를 밑이라고 하고 나온 결과값을 진수라고 했을 때 로그 2의 3 이렇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결국 2에 대해서 로그 2의 3제곱이 3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 이제 다음 단원에 공부할 내용이니까 그냥 무리수도 이제 지수에 쓸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이해해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의 계산이라는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개념인데 사실 중3 1학기 과정에 나오는 제곱근과도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라서 일단 잘 봐야겠어요.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하면 뜻이 뭐냐? n제곱을 했더니 a가 되는 수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 그 다음에 요거는 n제곱근 a라고 읽고 말 자체도 n제곱근 a입니다. 그럼 둘이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8의 세제곱근은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를 모두 얘기하는 겁니다.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는 실수뿐만 아니라 허수도 있어요. 그런 게 뭔지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곱근 8이 있어요. 세제곱근 8 요거는 요 자체가 실수가 되고 있습니다.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실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냐?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를 x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의 세제곱이 8이다 했을 때 이거 3차 방정식인데 이 해 x가 바로 8의 세제곱근입니다. 물론 이항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봤죠. 그랬더니 실수 x는 2가 나왔고 여기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 이퀄 0에서는 자 근해 공식 써서 구해봤더니 허근이 나옵니다. 즉
허수가 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3개가 8의 세제곱근입니다. 실수 하나 있고 허수가 2개 있네요. 자, 그런데 이 8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2를 세제곱근 8로 나타내고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실수란 얘기죠. 이 세제곱근 8을 이렇게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16의 4제곱근, 4제곱해서 16이 되는 실수어수 모두를 얘기합니다. 자,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 중요한 게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다 보니까, 자, X의 n제곱 이퀄 A의 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실수어수 포함해서 몇 개가 있게 돼요? n제곱근이니까. 자, 이거는 n개가 있게 됩니다. 몇 개가 있게 된다고요? 실수어수 포함해서 n개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그럼 16의 4제곱근은 몇 개 있게 돼요? 4개 있게 되는 거죠. 실수어수 포함해서. 4제곱근 16은 이제 실수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자, 4제곱근 16은 계산하면 2가 되겠죠. 자, 뭐 아까 얘기했던 분수지수를 기억하더라도 16의 4분의 1제곱이니까 2의 4제곱에 대해 4분의 1제곱이 돼서 얼마가 되죠? 2가 되겠죠. 자, x 4제곱 이퀄 16이라고 놓고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여기 나왔네요. 풀마 2 실수 2개가 있고요.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를 억지로 풀어보면 허수로 2i와 마이너스 2i 이렇게 허수 2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양의 실수와 음의 실수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자, 네모 안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A의 n제곱근의 정의는 n제곱해서 실수 A가 되는 수로서 그 수를 x라고 봤을 때 x의 n제곱 이퀄 a를 만족하는 x값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고 뭐 이하의 내용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겠고요. 선생님 여기 정리해 놓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5번 쓰라고 해놨는데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인데 a의 n제곱근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수어수 포함해서 몇 개 있느냐? n개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x의 n제곱 이퀄 a의 해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n차 방정식이니까 어때요? 실근어근 포함해서 당연히 n개가 있는 게 맞죠. 그 다음 n제곱근 a는 이렇게 쓰는 거고 이거 실수로 봐야 합니다. 항상 실수입니다. 자, 그래서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는 몇 개 있느냐, 요거를 따지는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자, n이 짝수, n이 홀수 2개 나눠봤고 이 a 값을 양령음으로 나눠봤는데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자, 짝수번 제곱해서 양수가 나오는 실수는 몇 개 있느냐인데 n제곱근 a와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플러스를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음의 제곱근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x를 4제곱 했더니 16이 나왔어요. 실수 x는 누구? 2하고 마이너스 2 2개가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a가 0이었을 때 0의 n제곱근, 자, n제곱해서 짝수 제곱했는데 0이 나오는 수는 몇 개 있겠어요? 0 하나 있겠죠. 자, x의 4제곱이 0이 됐을 때 x는 0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a가 음이라고 해볼게요. a가 그러면 자, 짝수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오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그런 거 없고 0개다. 그래서 x 4제곱 이퀄 마이너스 16이다 했을 때 실수 x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옆에 그래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위에 어드바이스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자, 좌표축이 있고 x의 n제곱이라고 한 그래프가 있는데 y는 x의 n제곱, 요 n이 짝수래요.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4차 함수도 x의 4제곱이면 이와 같은 형태가 돼요. 자, 근데 이제 그 a 값이 n제곱 했는데 나오는 a 값이 이렇게 양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양의 제곱근인 n제곱근 a와 음의 제곱근인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2개가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2개에 해당하죠. 이 x값이 바로 그 지금 얘기하는 실수가 되는 제곱근입니다. 그 다음에 y가 0이었을 때는 0 하나밖에 없고요. 근데 음이었을 때는 y는 a에서 a가 음이었을 때는 어때요? 만나는 교점이 안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도 보겠습니다.
n이 홀수일 때는 이게 세 개가 다 공통적으로 한 개만 존재하게 됩니다. 몇 개? 한 개만. 자,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n제곱근 a 하나만 있다는 얘기죠. 뭐 0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실수는 2뿐이죠. 그랬더니 저요 하면 안 됩니다. 2뿐이 전데요 하면서, 자, x세제곱 이퀄 0, 이때는 x가 0 하나밖에 없고요. x세제곱 이퀄 마이너스 8, 실수 누구 있죠? 마이너스 2 하나 있죠. 이것도 하나하나 허근까지 구해보려면 인수분해해서 풀어주면 되긴 해요. 자, 여기 원점의 대칭인 x의 n제곱, y는 x의 n제곱에서 여기 홀수라고 써있죠.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홀수, 지수가 홀수인 경우로 이렇게 나타내봤습니다. 자, y는 a에서 a가 양일 때나 0일 때나 음일 때는 어때요? 다 한 개밖에 안 생기는 거죠. 한 개밖에 안 생긴다. 여기 맨 밑에는 a가 음수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근호 안에 어차피 음수가 들어가 있어서 이 x값은 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잘 써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적용하는 문제 보기 1번 한번 볼게요. 자, 125의 세제곱근은 몇 개? 그렇죠, 3개죠. 근데 요거 하나, 이건 실수인 거죠. 그래서 실수 외에도 더 있다 이 얘기죠. 81의 4제곱근 4개 있는데 얘네는 실수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제곱근 125는, 자, 세제곱근 125, 이거는 세제곱해서 125가 되는 실수니까 뭐예요? 5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요 5는 125의 세제곱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이니까 무조건 몇 개? 3개 있는 거예요. 다만 실수가 1개인 거죠.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자, 이게 얼추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거다 이랬는데, 자, 4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실수는 없습니다. 4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 없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사기를 쳐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이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숙지를 좀 확인해 봐야 돼요. mn이 2 이상의 정수였을 때 의미가 있고 근호 안에는 양수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하면 n제곱근 ab, 근호가 합쳐지네요. 나눌 때도 마찬가지라네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n제곱근 a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된다. 4번에서는 자, n제곱근 a 밖에 m제곱근이 또 있고 이거를 mn을 곱해가지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n제곱근과 m제곱근의 순서를 바꿔도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는 np제곱근 a의 np제곱인데 pp라는 어때요? 공통인수가 있게 되면 약분해서 처리해도 된다, 이런 얘기네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전제가 분수지수를 알고 있어야 돼요.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a고 a의 n분의 m제곱은 n제곱근 a m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겠고, 지수법칙은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합니다. am제곱 an제곱 곱할 때는 지수끼리,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나눌 때는 지수끼리 빼면 되고요. a의 m제곱에 대해 n제곱은 a의 mn제곱이고 a의 n제곱에 대해서 m제곱이랑도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잘 봐요. 그 다음에 ab 곱한 거에 n제곱은 a n제곱 곱하기 b n제곱이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3번에서는 n제곱근 a m제곱인데 a의 n분의 1제곱의 m제곱이니까 a의 n분의 m제곱이고 이게 n제곱근 a m제곱이 된다, 이 얘기죠. 4번에서는 자, 맨 첫 번째 게 속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a의 n분의 1제곱이 있는 거고 바깥에 a의 n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n분의 1제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결국은 곱해주면 a의 mn분의 1제곱인데 a의 mn분의 1제곱이 가운데 있는 mn제곱근 a가 됐다, 이 얘기고, 뭐 이거 순서 바꿔 쓴다고 이거 바깥에 거 안에 거 하고 이거 바꿔줘도 아무 상관이 없네요. 이게 맨 마지막 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np제곱근 a의 np제곱도 a의 np분의 np제곱이 되는데 pp 약분하니까 a n분의 n제곱이에요. 그래서 n제곱근 a m제곱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기 2번에 문제가 되게 많은데요. 요거 꼭 풀어봐야겠습니다. 특히나 여기 8번 같은 거는 되게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잘 봐둬야 돼요. 그래요. 8번 같이 풀어볼까요? 일단 밖에 4제곱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248 뭐 이런 게 이제 다 2의 거듭제곱수라는 건 알죠? 그랬더니 8이 2의
세제곱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2의 30제곱이 되겠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0제곱. 이걸 또 나누네요. 2의 3, 4, 12제곱 2의 22제곱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전체의 4분의 1제곱이란 얘기죠. 근데 위에 거에서 보니까 2의 20제곱이 공통이라서 묶어내면 2의 10제곱 더하기 1이 되겠고요. 밑에 거에서도 2의 12제곱 묶어내면 1 플러스 2의 10제곱이 됩니다. 이거 전체에 대해 4분의 1제곱인데 괄호 약분되네요. 그 다음에 얘네는 나누니까 지수끼리 빼주면 되죠. 그래서 2의 8제곱에 대해 4분의 1제곱이니까 2의 뭐가 돼요?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얼마요? 4가 되네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잘 봐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1-1번 아주 기초가 되는 문제인데요. 대소비교 문제입니다. 자, 지금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 다른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거듭제곱수나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도 거듭제곱입니다. 왜냐하면 분수지수니까요. 자, 이거 대소비교를 할 때 밑이 같으면, 밑이 같을 때는 그냥 지수 비교하면 되죠. 예를 들어 2의 5제곱, 4의 세제곱, 이거 밑 다른데요. 그러면 안 되죠. 4가 2로 바뀔 수 있으니까 2의 6제곱. 그래서 오른쪽 게 더 크다. 이러면 됩니다. 밑이 다르면 지수를 같게 만든 다음에 밑을 비교합니다. 지수를 같게 만들 수 있어요. 최소 공배수 이용하면. 뭘 이용하자고요? 최소 공배수 이용.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루트 2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2의 2분의 1제곱, 3의 3분의 1제곱, 5의 4분의 1제곱, 6의 6분의 1제곱. 전혀 느낌 안 오네요. 근데 지수에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뭐가 됐어요? 12가 됐죠? 그래서 싹 다 12로 고쳤습니다. 2의 12분의 6, 3의 12분의 4 이런 식으로 고쳐놨죠. 그러고 저는 바깥에 12분의 1제곱을 빼버리고 공통으로 속안에 2의 6제곱, 3의 4제곱, 5의 세제곱, 6의 제곱 했더니 어때요? 대소비교가 되겠죠. 밑이 큰 게 더 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1-2번인데요. 자, 이것도 거듭제곱근 계산 법칙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거듭제곱근 계산 법칙은 여기 책에 있는 풀이를 이용하겠어요. 한번 풀어보겠고요. 그대로 우리는 조금 더 어려 보이는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자는 뭐가 되겠어요? 앞에 여기 안 써져 있어도 2가 있는 거죠. 2, 4는 8이 되네요. 그래서 8분의 1제곱 A의 8분의 1제곱이고 밑에는 뭐가 돼요? A의 6분의 1제곱이죠. 곱하기 그 다음에 A의 3분의 1제곱, A의 12분의 1제곱, A의 12분의 1제곱, A의 8분의 1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약분을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거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얘네는 지수끼리 빼주면 되죠. 그럼 A의 3분의 1 빼기 6분의 1인데 3분의 1에서 6분의 1 빼면 뭐가 돼? 6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건 6제곱근 A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은 이제 지수의 확장을 하면서 지수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